안녕하세요. 7월 7일 부자아빠 주식학교의 테마주 진단 시간입니다. 한여름의 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여름이니까 더운 것은 당연하겠지만 우리 시장도 하루빨리 뜨겁게 상승 랠리가 이어지는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답답한 7월의 증시 시작되는 올 한 주가 또 어땠는지 최 이사님 모시고 좀 들어보고요. 특징 종목들에 대한 진단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한 주가 또 네. 지나갔네요. 네. 네, 이번 주는 일본이 네. 또 정치 보복이다, 뭐 요런 내용으로 반도체 핵심 소재의 이 수출 규제를 걸었다고 들었어요. 네. 피해가 어느 정도 되는 건가요? 이게 뭐 장기화가 되면은 이제 피해가 좀 많이 나올 수가 있겠죠. 네. 지금 현재 반도체 제조에는 필요한 소재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 중에서도 핵심 소재 세 가지 꼭 필요한 것들이죠.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이제 수출 규제를 걸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핵심 소재 세 가지가 일본의 전략 물자, 즉 일본의 시장 점유율이 적어도 80% 이상 되는 거의 뭐 독과점적인 종목 그 소재 부품군이기 때문에 이 제품을 일본에 팔지 않으면 실질적으로 이제 반도체를 생산하는데 뭐 차질이 굉장히 많이 생길 수 있다. 그러니까 뭐 반도체를 생산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드려도 뭐 과언이 아닐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입니다. 이게 폴리이미드, 포토리지스트, 불산, 뭐 에칭가스라고 하죠. 뭐 이런 정도의 이제 품목들에 속하는데 뭐 일단은 재고가 조금 있기도 하고 국내에서도 이제 어느 정도 만드는 모양새들이 좀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당장은 피해가 없고 또 그 수출 규제이지 수출 금지는 또 아니거든요. 그렇다고 본다라면 조금은 더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근데 지금 이제 이야기가 나오는 것들이 계속 진행되면 우리 기업들도 피해를 볼 수 있을 것이다. 여기에 대한 대비가 필요할 것이고요. 또 여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뭐 자동차나 화학 이런 쪽으로도 이제 이런 그 제재가 번질 수 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제 우리나라 정부에서도 그 일본이 이렇게 공격할 수 있는 그런 품목들에 대해서 지금 대비를 좀 세우고 있는 그런 내용이라고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또 그런 면이 또 위기가 될 수도 있네요. 이 와중에 손정희 회장이 한국을 찾았잖아요. 네. 또 AI를 집중 육성해라라는 또 발언을 해서 이슈가 됐었는데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뭐 일단은 그 일본의 무역 규제와는 뭐 특별한 관계는 없는 내용이죠. 뭐 별도 사항이고요. 이제 그 원래 일본 사람이라고 봐야 되지만은 그 뿌리가 또 한국 쪽에 있다 보니까 이제 손정이라는 이름을 자꾸 우리 쪽에서 사용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 소프트뱅크 회장이죠. 잘 알고 계시듯이 이제 소프트뱅크의 회장이고요. 그 지금 현재 청와대를 방문해서 과거에 이제 김대중 대통령 시절에는 이제 초고속 인터넷에 집중적으로 투자해라 이렇게 밝혀가지고 조언을 해서 굉장히 좀 이슈가 됐었다라고 합니다. 근데 김대중 대통령 시절이라면 이제 이 90년대 말이었거든요. 그러니까 한참 이제 이 인터넷이 막 부흥할 때, 그럴 때 초고속 인터넷에 투자하라, 집중 육성하라 이런 조언을 해줬는데 이번에 이제 AI를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AI는 앞으로 이제 한국의 성장 동력이 될 것이다. 그리고 전 세계가 한국의 이런 AI 즉 인공지능 쪽에 투자할 수 있도록 자기가 돕겠다라는 이야기 좀 했습니다. 실제로 AI 같은 경우는 뭐 사물 인터넷부터 시작해서 자율주행부터 시작해서 이 모든 부분들에 대해서 활용 분야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요. 이쪽 부분은 앞으로 첨단 산업이 발달하기 위한 또 우리 실생활에 가장 밀접한 그런 어떤 산업 분야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손정희 회장이 하는 말이 맞는 얘기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실 필요가 있겠죠. 네. 네. 그렇군요. 그러면 종목 좀 알아보도록 할게요. 손정희 회장이 이야기한 AI 관련주 오늘 준비해 주셨다고 해요. 첫 번째 종목은 가온미디어입니다. 어떤가요? 네, 가온미디어는 지금 이게 셋톱박스 회사인데요. 이 셋톱박스 회사가 왜 AI랑 관련이 있느냐라고 이제 말씀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셋톱박스가 요즘에는 그냥 셋톱박스가 아니라요. 그 여러분들 다 아시죠? 뭐 지니 누구야 뭐 이런 거 하면서 뭐라고 그러죠? 말하잖아요. 셋톱박스한테. 말을 하면은 이제 걔가 찾아주고, 뭐 영화 찾아줘, 아니면 뭐 음악 찾아줘, 뭐 이런 거 다 하는 게 이제 있잖아요. 음성인식 프로그램이라고들 말씀을 하시죠. 그거가 이제 대체적으로 좀 그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되죠. AI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죠. 그러니까 사람의 말을 듣고 거기에 맞는 환경적인 그런 조건들을 찾아내가지고 거기에 딱 맞는 것들을 끄집어내는 부분이니까
요런 그 AI 기능이 들어가 있는 셋톱박스를 이제 통신사에게 납품한다. 요게 이제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진이나 이제 누구 이런 쪽으로 이제 들어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기대감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다만 이제 그 AI와 관련된 부분들을 집중 육성하라라고 일단 얘기를 하긴 했습니다만은 이 내용은 정부에서도 이미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꼭 기업이 그 얘기를 들어가지고 주가가 상승해야 될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 또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이미 뭐 작년 11월부터 계속적으로 우상향을 좀 하고 있었던 모습이고요. 과거의 어떤 흐름들을 좀 보게 되시면은요, 2012년도에도 좋은 흐름들을 보여왔고요. 꾸준하게 좋은 패턴들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현재 시점이 15,000원 구간에서 좀 답답한 구간이죠. 이 구간을 이제 벗어날 수 있게 된다라면은 기업에게는 굉장히 큰 이슈가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이격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상승하는 것은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횡보가 좀 진행될 것 같기 때문에 이 내용은 조금 참고하시면서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바로 매수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신규 매수는 조금 기다렸다가 대응하실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지고 계신 분들은 혹시라도 뭐 여기 고점에서 물리신 분들은 좀 안타까울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옆으로 좀 횡보하는 흐름 또는 아래로 조금 내려서는 흐름 이런 것들이 나올 수 있다는 거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가지고 계신 분들은 굳이 매도하실 필요는 없겠습니다만은 네, 단기적인 변동성은 조금 고려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네요. 네, 가온미디어 알아봤습니다. 보유하신 분들에게는 조금 더 보유를 하시되 단기적인 변동성이 있을 수 있으니까 참고하시라는 의견 덧붙여 주셨고, 신규 고려하시는 분들은 조금 더 기다리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의견 전달해 주셨어요. 네, AI 관련주 알아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줌 인터넷이라는 종목이네요. 네, 줌 어떤가요? 인터넷은 이제 그 스펙 쪽으로 이제 합병하게 되면서 이제 상장을 하게 된 기업인데, 여러분들 뭐 그 알약이라든지 이런 거 쓰시는 분들은 아마 직업대로 나올 겁니다. 밑에서 딱 올라와 가지고요. 그 줌을 뭐 저걸로 하시겠습니까? 그거 있잖아요. 홈페이지 메인 홈으로 하겠습니까? 막 그래가지고 확인 눌러서 이제 줌이 메인 화면이 되는 그런 부분들 많이 겪으신 분들 많이 계실 거예요. 바로 그 회사가 이 줌 인터넷인데, 중요한 거는 요거예요. 그 고객이 원하는, 즉 이 포털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어떠한 검색어를 또 어떠한 것들을 즐겨 찾았느냐에 따라서 그런 것들을 찾아내 가지고 인터넷 포털 화면에 띄워준다는 얘기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줌 인터넷이라는 이 포털이 지금 다음 네이버에 이어서 3위 에 들어가 있습니다. 뭐 1위는 네이버겠죠. 네이버 다음 그 다음에 줌 인터넷 이런 식으로 지금 포털이 구성이 되어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3등으로 올랐다는 건 대단한 거죠. 또 이것에 인공지능에 대한 어떤 포인트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관련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모습이고요. 이게 스펙으로 합병한 이후에 계속 들락날락하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 모양에 대해서 이제 이 투자자분들이 굉장히 좀 관심이 좀 많으실 것 같긴 한데요. 현재 이 기업 같은 경우는 글쎄요, 지금 인공지능이라 보기는 조금 약하다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지금 단기간에 어떤 그 이슈를 통해 가지고 주가가 좀 움직였었던 그런 포인트로 진행됐었기 때문에 그런 정도의 내용으로만 좀 보시는 게 맞습니다. 다만 이제 상한가가 진행됐기 때문에 현재 이슈화 됐었던 내용들 더하기 해서 테마가 같이 물리고 들어갔기 때문에 상한가로 강하게 진입이 된 모습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역시 이런 것들도 단기성 이벤트 정도로 생각하시는 게 맞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상승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포지션이 바뀔 때는 바로 매도 관점 들어가시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직전 고점대 근처 10,000원대 또는 1,500원 요 정도 구간대에서는 매도 관점이 나올 수 있겠죠.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일단 상승이 한 번 더 진행이 된다라면 매도 의견으로 보시는 게 지금은 맞을 것 같습니다. 신규 조건 이런 자리에선 들어가시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조심해야 되는 종목 중에 속하고요. 가지고 계신 분들은 매도 포인트를 잡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줌 인터넷 알아봤습니다. 보유하신 분들은 매도하시는 것이 괜찮다는 의견을 주셨어요. 그리고 신규 의견은 따로 주지 네. 않으셨어요. 바로 매도하기보다는 상한가 마감이기 때문에 한번 올라설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 그래서 차익, 1,500원 전후로 금액을 말씀을 해주셨네요. 1,500원 조금 많거든요. 네. 그래서 거기까지 올라가면 좋고요. 네, 이 부분은 일단 상승 시점에서 매도한다. 그렇게 좀 정리하시는 게 좋을 것 같네요. 네. 네, 알겠습니다. 네, 다음에는요. 바이오 종목들 한번 더 짚어주시려고 준비를 해주셨네요. 네, 바이오 종목 첫 번째 종목은 HLB입니다. 어떤가요? 네, HLB는 지금 하한가 2번 나오고 나서 변동폭 조금 생겼다가 다시 반등하는 모습이긴 한데, 이게 회복이냐 아니냐에 놓고는 이제 말들이 좀 많은 편일 것 같아요. 이게 임상 3상에서 이제 최종적으로
물을 먹었다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기준에 미달했다 그런 부분 때문에 상품화하기 좀 어렵다, 승인하기 어렵다 이런 부분이 나타나서 주가가 좀 하락한 내용이 있었는데 뭐 따지고 보면은 뭐 중간 과정에서는 나쁘지 않았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잘 본다라면 또 잘 다독거려 본다라면 좋은 소식이 또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뭐 지금은 뭐 결과치에 미달해서 안 되겠지만 뭐 조금 더 노력하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나올 수 있겠죠. 다만 이제 이것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서 계속적으로 주가가 상승해 왔었는데 이 내용이 딱 안 돼버리고 나니까 이제 기대감 때문에 와르르 무너지는 그런 모습이 좀 나왔겠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단기적 하락에 따른 기술적 반등이라고 보셔야 될 것이 맞는 전략이고요.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그 내용을 좀 보게 되면 이게 뭐 지금 기준에서 조금 벗어나서 임상 3상에 대한 부분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 FDA 승인이 나지 않았다, 이거는 단박에 뒤집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요 내용들이 갑자기 뭐 다시 보니까 괜찮더라, 뭐 다음 달부터 이제 FDA 승인 다시 나고 임상 3상 뭐 좋은 걸로 통과된 걸로 보자 이렇게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시간이 또 걸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단기적 반등이 나올 때, 기술적 반등이 나올 때 차익 매도에 대한 관점들을 가져가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신규 조건은 이런 자리에서 들어가시면 안 되겠죠. 뭐 기술적 분석으로 단기적 반등을 먹으려고 들어가시는 분들 뭐 5%, 10%, 많게는 뭐 20% 이렇게 수익을 내려고 들어가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시겠지만 그렇게 하다가 덜컥 물리면 답이 없어요. 그래서 신규 접근은 웬만하면 접근하지 않으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단타를 뭐 업으로 하시는 분들, 나는 단타에서 너무 자신 있다 이런 분들은 뭐 기술적 반등 이용해 보시는 것은 말리지 않겠습니다. 다만 가지고 계신 분들은 반등 시 매도 관점으로 전략을 짜주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HLB 알아봤습니다. 보유하신 분들은 반등 시 매도하시는 것이 괜찮다는 의견 주셨고 신규 고려하시는 분들에겐 따로 의견 주지 않으셨어요. 네, 바이오 종목 알아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코롱 생명과학입니다. 좀 어떤가요? 네, 코롱 생명과학은 상한가를 갔어요. 네, 이게 인보사 때문에 말 많았었잖아요. 인보사가 이제 뭐 승인이 취소됐다, 뭐 그런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말이 많았었는데, 다시 임상 3상을 재개할 수도 있다. 뭐, 그 다음에 대국민 사과를 또 했죠. 그래서 이 내용에 대해서는 그 코롱 티슈진과 함께 다시 임상 3상을 추진하겠다. 이런 것 때문에 기대감을 또 가지고 올라갔었던 것 같습니다. 코롱 티슈진 같은 경우는 지금 상장 폐지 심사 중인데 이게 개선 명령이 부여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죠. 그러니까 상장 폐지가 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 임상 3상을 어떻게 진행하는지 봐서 인보사를 인보사의 이런 임상을 다시 진행하는 것을 봐서 어떻게 되는지 그 결과에 따라서 너희들 상장 폐지 여부를 결정하겠다 이렇게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개선 명령이 나오게 된다라면 이 기업들은 단기적 반등을 다시 만들어낼 수 있겠죠. 원점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시점에서는 물려 있었던 분들에게는 굉장히 좋은 희소식이 될 수가 있겠죠. 다만 반등이 나올 때 이런 내용들이 아우 지긋지긋해 싫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수 있어요. 왜냐면 이게 9만원짜리가 만원, 2만원대까지 떨어지니까 이게 얼마나 큰 충격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반등이 올라갈 때 아마도 매도에 대한 매물이 계속 나올 것으로 생각됩니다. 물려있는 거 탈출할 수 있는 좋은 기회잖아요. 그래서 이런 매물에서는 우리가 주가를 바로 밀어 올리는 포인트가 나타나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비중이 많으신 분들은 이런 시점을 이용해서 비중을 덜어 가시는 전략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뭐 비중 얼마 없고요. 그 다음에 뭐 부담 없으신 분들은 조금 더 상황을 지켜보시는 것은 괜찮겠습니다. 그래서 비중이 많은 분들만 단기 반등에 대한 내용으로 인해서 주가 변동성을 생각하시는 그런 차익 매도, 차익 매도가 아니겠죠? 지금은 이제 비중을 축소하는 매도, 그런 쪽으로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신규 접근은 지금 이걸 따라 들어가는 것은 조금 무리가 되겠죠. 이런 자리들, 그러니까 6월달, 7월달 시점에서 바닥 잡을 때 들어가시면은 그래도 나쁘지 않았을 텐데, 이렇게 상한가 보고 따라 들어가는 것은 좋은 전략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좀 조심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신규 접근은 좋지 않고요. 가지고 계신 분들은 비중 축소의 매도를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코롱 생명과학 알아봤습니다. 보유하신 분들에게는 비중을 조금 축소하시는 방안, 그러니까 비중이 많으신 분들은 비중을 조금 줄여나가시는 방법이 괜찮다는 의견 주셨고, 신규 고려하시는 분들에게는 따로 의견 주지 않으셨어요. 네, 오늘도 시청자분들이 진단 요청해주신 종목을 또 두 종목 준비해 주셨습니다. 네. 오늘 이제 여행철이 다가와서 그런지 여행사 관련 종목을 두 개가 시청자 종목으로 준비를 해주셨네요. 첫 번째 종목은 하나투어입니다. 좀 어떤가요?
하나투어 요즘에 안 좋아요. 뭐 여행철 성수기다. 그런데 왜 이렇게 안 좋냐? 글쎄 뭐 이번에 그 헝가리 이야기 때문에 뭐 여행이 조금 위축됐을 수도 있겠다 이런 얘기도 좀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일본에서 뭐 비자에 대한 그런 이야기도 좀 건드리고 있죠. 그래서 그런 것들도 좀 규제적인 내용들이 좀 될 수도 있다. 뭐 그런 얘기도 있고요. 여러 가지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만은 지금 사실 여행 성수기이기 때문에 여행주들이 올라가야 된다라고 생각하시기는 조금 부담돼요. 왜냐면 2분기까지는 여행 성수기가 사실은 아니거든요. 지금 이제 3분기 들어가면서부터 여행 성수기죠. 그러면 실제적으로 실적이 잡히는 구간은 이제 3분기 시점부터 시작해서 4분기까지 진행이 되는 부분이겠죠. 그러니까 보통은 이제 연말 시점에 좀 주가가 좀 반등하는 그런 모습이 좀 나타나야 되는 건데 이거는 이제 그런 거 없이 그냥 주가 흐름들이 어떤 특수를 좀 타지는 않는 그런 모습인 것 같네요. 그래서 시장의 영향을 좀 받는 그런 형태의 모습이고요. 근데 최근의 추세는 너무 안 좋습니다. 여행주들의 움직임들이 너무 좋지 않고요. 또 이런 패키지 여행보다도 또 자유여행 이런 것들을 좀 많이들 선호하는 그런 느낌이 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현재 시점은 뭐 국내 1등의 여행사이기도 하고 뭐 지난번에 악재가만 나오기도 했었죠. 근데 뭐 그런 것들은 이제 잘 무마가 됐다라고 판단되지만은 그래도 지금 현재 여행 성수기와는 관계없이 주가의 추세가 계속적으로 좀 나빠지는 것이 아닌가. 기관들 매도도 계속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이 종목은 일단 하락세가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되는 종목으로 구분을 지금 지어야 될 것 같습니다. 가지고 계신 분들은요, 비중을 조금 축소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지금 저점이 계속 이탈되고 있기 때문에 비중 축소 관점을 강력하게 좀 말씀드리고요. 신규 접근은 이런 자리에서 들어가시면 안 되겠죠. 적어도 뭐라도 하나 비빌 언덕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신규 접근은 하지 않는 것으로 결론을 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나투어 알아봤습니다. 보유하신 분들에게는 비중을 좀 축소해 나가시는 전략을 네. 말씀해 주셨고 신규 전략은 따로 주지 않으셨어요. 네, 시청자 종목 두 번째 종목도 역시 여행사 종목이네요. 모두 투어인데 좀 어떤가요? 모두 투어도 뭐 추세는 비슷합니다. 지금 이거는 2등 여행주죠. 근데 뭐 지금 여행업에 대한 좀 불신 이런 것들이 좀 있는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부담감이 좀 있는 것 같고요. 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이제 성수기에 대한 내용들 좀 보게 되면 성수기는 3분기의 실적은 이제 3분기가 끝날 때 잡히는 것이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을 좀 하셔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내용들을 좀 보시게 되면 지금 당장 여행주들에게는 뭔가 대단한 호재가 될 만한 내용들이 별로 없다. 그리고 추세가 지금 저점을 계속 이탈하고 있는 모양새이기 때문에 반드시 조심해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렇다면 지금 현재 이 기업에 대한 내용들은 비중을 역시 또 축소하시는 전략이 맞는 거죠. 비중 축소 그리고 신규 접근은 접근하지 않는 전략으로 보시는 게 맞는 전략입니다. 네, 모두 투어 알아봤습니다. 보유하신 분들은 역시 비중을 좀 축소하시는 것이 괜찮을 것 같다는 의견 주셨고 신규 의견은 따로 주지 않으셨습니다. 네, 오늘도 준비한 6종목 이렇게 마쳤고요. 또 한 주 동안 여러분 모두 고생하셨습니다. 그리고 최 이사님도 네. 오늘 대단히 감사했어요. 네, 고생하셨어요. 네. 날씨 더운데. 네, 날씨 더운데 또 한 주 동안 건강히 보내시고 네. 저희는 다음 주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모두 복된 또 휴일 마무리 하시고요. 네,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